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뭐 공천 관련해서 채점도 한다는 겁니까?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예. 제목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 주도권진 한동훈 채점에도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채점에도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썼는데 이미 했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말론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심사에서는 당 기여도가 15점 반영되는데 그 평가자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2명이었다. A부터 D 4단계로 평가되는 당 기여도는 배점 간격이 크기 때문에 20점 반영되는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그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는 모양이 돼버린 거잖아요. 평가자로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친윤 핵심 인사들도 지금 몸을 바짝 낮췄다. 당 기여도는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 기여도를 왕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집권 초기부터 예. 청와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지냈던 주진우 전 주진우? 제일 유명하죠. 제일 측근이라고 불리죠.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 갑 출마 선언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진우가? 법률비서관. 왜 안 했을까? 왜 지지율 낮아서 그러나? 부산 지역 정서를 고려했을 것 같고 친윤 공천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계속 눈치가 쓰이는 거 아닐까요? 한동훈의 눈치가. 한동훈 자꾸 눈치 보이는 거 아닐까? 벌써 줄서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원외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원내도 마찬가지지만 태용호, 윤희숙 이런 사람들이 한 위원장이 8.6 운동권 척결을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서잖아요. 새로운 친윤의 등장이다. 친한의 등장이다. 그게 당 기여도인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열어놨군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에 오랫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활동한 그런 이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 기여도를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 정량평가 해가지고 갖다 준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키를 쥐고 A부터 D등급까지 점수를 매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의도가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이렇게 쓰고 요거에 좀 뉘앙스, 이 기사의 어떤 뉘앙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의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의 뉘앙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당이 주도하는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에 끼어들어가지고 윤심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가르마를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치를 보면서 친한계 인사로 변모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싸우는 거냐? 그거는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하고 왼수 지는 거냐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주진우 전 비서관을 공천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요 주진우라는 분에게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몇 등급 줬을까?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러운 거는 A등급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 공천에 대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의 의미가 윤심 공천을 자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영남이나 이런 쉬운 지역구에 윤심 공천 일부를 반영을 해주지만 그걸 티를 안 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요거를 좀 포장해주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걸까? 요거를 좀 간파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후자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보도에는 이게 있는데요. 특히 25곳 지역구 가운데 10곳이 국민의힘 현역하고 그다음에 용산 정부 출신 집안 싸움이다. 그렇게 되는군요. 나온 보도도 있는데 대구가 12곳, 경북이 13곳인데요. 전체 지역구가. 그래서 25곳이 되는데 여기서 10곳이나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역 교체율이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60%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심공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비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아무래도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있고요. 이렇게 공천 기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심사 들어가가지고 채점표 이렇게 하면서 자, A
D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준다고 하면 네. 뭐 다 이거 이재명 공천이다 그렇겠지. 노골적인 노골적이다. 친명 공천 뭐, 뭐 그렇지. 이렇게 친한 공천이라니까요. 친명 공천 떠나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 이런 민주주의 어딨어? 뭐 민주당 당명 바꿔야. 개딸 전체주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천이 네. 뭐 늘 어느 당이나 시끄럽지만 네. 국민의힘은 자격심사가 따로 없어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에 자격심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예.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의원 자격심사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거 그게 잡음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공간에서 자격심사를 겸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참 공관위원장 있죠? 공관위원장이 그렇죠. 있죠. 네. 정영택 교수라고. 그럼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 옆에서 심사할 때 보조하나? 뭐 공천관리위원들하고 함께 공천을 하겠죠. 그분은 채점에 얼마나 가입 뭐 이렇게 아니, 지금- 관여해서 지금 기사를 보면 네. 두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두 사람? 사람이. 당 기여도에 대해서는 네, 당대표하고 네. 누가 그러니까 당 기여도라는 항목에 대해서 네. 당 기여도라는 항목은 네.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채점을 했고 네.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른 거는 판단하는 또-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다는 거죠. 공천관리위가. 그러니까 그 항목에 그 과목에 대해서만 대표랑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죠. 그 과목은 교수가 대표 원내대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평가를 한다는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공관위에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오면 최고위나 지도부 차원에서 그걸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놓고. 네. 그렇게 하는 절차나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들어가서 채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비판하는 글 한 줄 안 집어넣고 이렇게 기사 쓰기도 참 어렵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예.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이게 예. 논란인데 이게 이재명 때 문 하면서 조선일보가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자기심사할 때 음주운전 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의 기준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준이 뭐냐면 음주운전 부적격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이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민주당의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시. 그러니까 1회. 비슷하네, 둘이. 근데 예.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은 2004년이잖아요. 2004년. 예. 그때 벌금형 받았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예. 해당이 되나요? 국민의힘에도 해당이 돼요? 예. 국민의힘도 안 되지. 해당 안 되죠.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음주운전 기준 제외한 거는 이재명 때문이에요? 예.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아. 이쁘게.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국민의힘 기준을 안 보여주면 예. 민주당은 아 그렇구나. 이재명 때문이구나. 이렇게 독자들은 생각하라고 하는데 기자로서 기자 정신이 걸리잖아. 저는 그러니까 물음표를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지. 팩트는 아니니까. 팩트는 아니니까 물음표 아. 이렇게 그래서 찍어놓은 저는 거지. 공천 기준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최근까지 뭐 반영해라라든지 그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평생. 그렇죠. 뭐 평생 안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만물 이재명 유발설 이렇게 만들어서 이재명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심판선거, 운동권 심판선거, 거야 심판선거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 또 저널리즘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니까 저널리즘의 고유한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흉내는 내보고 싶으니까 또 물음표를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널리즘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자 이런 좋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에요. 뭐 그렇게 인정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뭐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국민의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막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만 할게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속내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